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복 장군께서 핵심적인 문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문재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문재인이 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 기업들한테 죽창 들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국채 보상운동 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친일파고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제가 외교부에서 25년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 우리 이재춘 대사님도 계시지만은 일본 관계를 저도 10년 이상을 했고 한일 관계 교섭에 40번 이상 참여를 했고 정말 어려운 교섭들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65년 국교 정상화 하는 교섭 기록을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은 저질러 놓고 기업과 국민들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노무현 정권이 크게 재미를 봤습니다. 2005년에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자기네 거 되는 행사를 하니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NS로 경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굉장히 공리를 많이 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주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반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헌병 5장으로 판정된 거 기억나시죠? 또 어떤 노파 정치인은 따지고 보니까 지 할아버지가 만주의 아주 악랄한 밀정이었다는 게 폭로가 됐었죠. 그러한 짓들을 해가지고 반일, 친일을 나누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익계산을 해보면은 노무현 정권이 훨씬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던 자기 정치 기반이 자기네들은 마치 반일 애국자 후손이고 한나라당이나 기득권층은 이거는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것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공학상 성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 또 한번 친일, 반일 프레임을 나누어서 다시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얘기하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나는 구호에 맞추어 가지고 한미 동맹을 깨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금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무슨 연구원의 양정철이라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반일 친일 프레임을
앞으로 총선에 이용하면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분석 보고서를 회람시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선동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지금 그러한 공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국민이 거기에 놀아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저항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퇴약변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키는 이것은 매국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아베 내각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4시간 만에 선동적인 경문을 날렸습니다. 한국 측의 협상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본래 65년 청구권 협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결된 걸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민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도 거기에 정부 측 대표였습니다. 그 민관위원회 결론이 이미 65년 협정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배려 때문에 2005년에 입법을 해가지고 특별히 법률에 의해서 1인당 2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이러한 보상금을 7천여 명에 대해서 우리 예산 6천여 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일단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시 개인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일본 기업에 민간 기업에 그 배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얻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미쓰비시와 신일철 죽음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는 이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에 박근혜 그 대통령 때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과 합의를 해서 일본의 정부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가는 치유화해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치유화해재단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일본의 기업의 배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판결 이후 일본 정부 측이 금년 1월 9일 날 문재인 정부한테 우리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고 한일협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제3자 중재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끌어오다가 지금 와서 거꾸로 일본 정부가 우리의 외교적 교섭 노력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옳다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한일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서 가지고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미국도 보면은
겉으로는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더 우영한 것은 불화수소 40만 톤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적성국가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얘기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북한산 석탄 불법 거래, 북한의 석유 공급 선박에 대한 처리를 미지근하게 하는 이런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지만 그보다 누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됩니까? 문재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량한 기업 그리고 국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억지로 떼쓰는 나라로 추락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부채의식마저 해소시키는 바보짓거리는 그만둬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러한 악수를 써서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지만은 만약 그것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 악화시키고 한일관계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자! 감사합니다.